안녕하세요, 백자TV입니다. 이전 영상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토준지 토미의 입맞춤 2편. 경찰은 츠키코를 체포해서 경찰서로 향하였고 그 시간 외곽에 있는 집. 나이가 많아 보이는 아빠와 딸이 있습니다. 딸은 울고 있었고 아빠는 그런 딸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딸은 어젯밤에는 교복을 더럽힌 채 돌아왔고 오늘은 하루 종일 슬프다는 듯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하다고 말하는 여자아이. 누군가 자기에게 심한 말을 한 듯 아빠에게 모든 걸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는 자기에게 병이라고 하였고 자신을 괴물이라고 했다는 것. 울고 있는 여자아이는 놀랍게도 토미에였고 토미에가 말하는 아이는 바로 츠키코. 아빠에게 츠키코가 자신의 추악한 사진도 학교에 퍼뜨렸기 때문에 학교도 가기 싫고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대로는 분해서 살 수가 없다며 꼭 복수를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며칠 후 경찰서. 츠키코는 그때의 상황을 경찰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카마타는 츠키코를 해하기 위해 창문으로 들어왔고 다이치라는 학생은 지금 행방불명 상태. 그나마 카마타의 사고는 목격자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츠키코 방에 있던 피였습니다. 그 피는 감정해보니 사람의 피라고 판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츠키코는 토미에의 피라고 말해보지만 경찰은 토미에는 아니라고 합니다. 조사해본 결과 사건 다음날 학교에 나와서 자퇴 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생각할 수 있는 건 그 피는 다른 사람의 피라는 것. 하지만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있고 행방불명된 다이치와 혈액형도 다르고 경찰은 어떻게 처리할지 머리가 아픈 상태입니다. 결론은 시체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경찰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츠키코가 범인이라고 해도 상황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그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츠키코의 말은 항상 일관되었고 현재로서는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츠키코는 경찰에서 풀려났고 학교에 나타났습니다. 미치코는 츠키코에게 다가가며 정말 학교를 그만두냐고 물어보니 진짜라고 말하는 츠키코. 학교에도 폐를 끼쳤고 그 집에서 더 못 살 것 같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치코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츠키코. 그것은 미치코가 동경하던 선배의 사진으로 츠키코의 마지막 선물로 보입니다. 그렇게 둘은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미치코는 츠키코 말을 모두 믿는다며 우정에 포옹을 합니다. 그 시간 츠키코의 집. 이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삼촌이 츠키코는 어디 있냐고 물어보자 엄마는 친구에게 인사하러 학교에 갔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츠키코 엄마는 저기 있는 카페트는 기분이 나빠서 도중에 버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츠키코 방 카페트를 실은 트럭도 출발을 합니다. 츠키코는 마지막으로 야마자키 선배를 만나러 병원에 왔습니다. 야마자키는 이제 많이 좋아 보입니다. 야마자키는 이제 토미에를 잊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자신 때문에 고생한 츠키코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건 그렇고 야마자키는 카페트 밑에 나타난 건 대체 무엇이었을지 츠키코에게 물어봅니다. 그것은 토미에의 피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토미에라고 말하는 츠키코. 야마자키를 보고 싶다는 일념으로 카페트 밑에 있던 비닐봉지를 자신의 피부로 변화시켜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 야마자키와 입맞춤했던 토미의 입술은 비닐봉지였다는 것. 하지만 츠키코도 그것이 자신의 바램인지 정확하지는 않은 듯한 말투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츠키코는 병원을 떠났습니다. 야마자키는 병실에 남아 츠키코가 한 말을 되돌아보고 있는데 뉴스에서 야마자키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기묘한 사건이라며 현장에서 비닐봉지가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사람 얼굴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 어쩌면 피해자에게 덮어 씌운 후 질식사를 지키고 나중에 잘라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니 그 얼굴 형상은 피해자의 얼굴이라고 추측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뉴스에서는 야마자키를 범인으로 의심하는 말투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야마자키는 도로 옆 쓰레기장에서 이상한 쓰레기를 발견했다. 그것은 카페트. 누가 버렸는지 보지는 못했지만 왠지 안 좋은 예감이 드는 야마자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예감은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카페트가 이상하게 부풀어 오르더니 결국 묶여있던 줄이 터져나가고 그 카펫은 자연스럽게 쓰러졌다. 쓰레기장에 펼쳐진 카페트 위에 수없이 많은 곳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나는 그 카페트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루하루 조금씩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자라고 있다. 그 카페트였다. 틀림없이. 그 저주받은 방에 있던. 그리고 나에게 등을 보이며 자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다. 쓰레기장을 뒤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저 이상한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왠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시간은 계속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병원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아, 큰일이다. 결국 그녀들이 나의 존재를 느꼈구나.
결국 때는 오고야 말았다. 왜냐하면 지금 그녀들은 일제히 나를 향해서 손을 뻗치고 있기 때문에. 들린다. 나에게 들려. 그녀들의 작은 함성들이. 이렇게 토미의 입맞춤이 끝이 났습니다. 은근히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나눠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편도 바로 스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기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번 카페트 사건으로 증식하는 토미의 애를 확실히 보여주는 편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편이 이제 저택에 있는 토미의 정체를 가르쳐줍니다. 아직 초기의 토미의 능력이나 모습들을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그럼 다음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